안녕하십니까. 정익과장 박승입니다. 예, 이 시간 영상 역시 건축설비기사 실기기초 쉬운 세 번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건축설비기사 실기를 최초로 도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 참고하시고요. 해서 어떤 문제를 선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기초적인 사항이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접근하는 건지 등등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요, 제가 1편부터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이 문제를 보면은 그림과 같은, 요 그림과 같은 냉방장치래요. 냉방장치에서 조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라. 물음 1, 2, 3. 이렇게 했어요. 그림을 보고 조건을 참조해서 물음에 답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볼까요? 제가 45강까지는 위생설비 기초를 올렸어요. 그 후부터는 이 공기 분야, 즉 냉난방이라든지 프로세스, 부하 이런 등등을 이제 다루고 있어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몇 강 안 됐는데, 예. 자, 그럼 용어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 용어가 정확한 용어를 파악하실 줄 알아야 돼. 용어가 뭔지,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 건지. 여기 용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내 온도, 외기 온도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이고, 실내 현열부하, 공기 혼합 비율, 냉각 코일 표면 온도, 바이패스 팩터, 제열기, 공기 비열,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두 번째 치고 물어보는 건, 제가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실내 현열 부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고, 요 그림을 읽으실 줄 알아야 돼. 뭐와 관련해가지고 습공기 선도와 같이 한번 읽으실 줄 알아야 돼.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그림 설명을 드리려면은, 자, 습공기 선도를 같이 그릴게요. 요것을. 여러분 자꾸 들으시면은 언젠가 합니다. 이렇게. 다 교재가 있지만, 교재 참고서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설명도 나와 있고. 그런데 기초적인 분을 들으셔야 그 문제가 풀려요. 예. 이 습공기 선도를 이렇게 그리죠? 제가 여기까지는 알아두도록 하겠어요. 네 가지만. 네 가지 곡선. 하나, 둘, 셋, 네 가지. 우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것은 절대 습도선, 이것은 건고 온도선, 상대 습도선, 엔탈피선. 엔탈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만 알고 계셔. 습도, 이게 습도를 가리키는 선.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거죠. 건고 온도. 우리가 보통 쓰는 온도계입니다. 건고 온도. 이렇게 하면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요게 상대 습도. 요가 상대 습도가 100%입니다. 얘가 100%짜리예요. 이렇게만 하시오. 자, 요거하고 요거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 이 공기점, 요 공기장, 이런 환기, 외기, 냉각기 등등을 요 습공기 선도에다가 상태점을 표시할 줄을 아셔야 돼. 그걸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은, 처음 오신 분들은 그걸 보자고요, 우선. 자, 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공조기가 있어요. 이게 공조기입니다. 이게 공조기. 공기조화기죠. 공기조화기에서 공기를 냉각을 시켜서 또 그 시킨 것을 약간 온도를 높여가지고 실내에다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여름이라고 그랬어요. 왜? 외기가 33도니까 여름철이야 이게. 여름철 공조기예요. 문제도 약간 주어졌지만 여름철이야. 철이 지금. 그러니까 에어컨 생각하면 됩니다. 에어컨. 실내 에어컨이 있어요. 그러면 자, 실내 그 공기가 계속 머무르지 않아요. 환기가 되지. 환기돼야 또 되니까 여러 가지 건강상. 그럼 환기해. 나와가지고 쭉 나와서
완전 백이 되는 게 있고 완전히 바깥으로 아웃되는 거 있어. 그리고 다수가 환기돼 가지고 다시 공조기로 들어옵니다. 다수가 들어와서 공조기로 들어와요. 요때 외기 공기가 또 공조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요 환기와 외기가 여기서 혼합을 합니다. 이렇게 혼합을 해요. 자, 실내가 지금 몇 도라 있습니까? 25도라 있어. 항상 여기 들어오는 거 환기라고 그러는데 리턴이라고도 해요. 환기 온도는 요 실내 온도와 같습니다. 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요 실내 온도가 25도가 나가서 백이 되고 다시 환기를 들어오면 이때는 25도보다 낮거나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25도라고 가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25도가 2로 들어오고 외기 33도가 들어오고 공조기로 혼합이 되죠. 그럼 몇 도가 되겠죠. 그럼 25도와 33도 중간 어쨌든 되겠죠. 그것이 냉각 코일을 거쳐요. 이게 냉각기를 거쳐. 요 온도가 혼합된 온도가 냉각기를 거칩니다. 냉각기를 거치면 냉각기 이제 요거 여길 보시면 돼. 냉각 코일 표면 온도가 7도래. 자, 이 혼합 온도가 이 냉각기를 거치면 7도가 돼야 돼. 이 냉각기 출구 온도가 여기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온도, 출구 온도, 여기 4번이 출구 온도인데 냉각기 출구 온도 여기. 그것이 다시 제열을 5도를 시킨다 했어요. 이건 아주 점잖게 주어졌다고 가정하자고요. 여기서 5도가 다시 올라가면은 다시 몇 도가 변하겠지. 이게 5도 플러스면 여가 돼. 요 온도를 요 플러스 제열에서 다시 플러스 된 것을 실내에 극기한다 이 말이에요. 요 내용입니다. 요것은. 그럼 요것을 습공기 선도에 한번 그려보자고요. 자, 33도면 요만큼 되겠죠. 우선 적어보자고요. 요 실내 요만큼에. 그러니까 여기가 33도고 여기가 25도. 그러면 이만큼 올려자고요. 이 위치는 여러분이 몇 번 그러시다 보면 여름 올라가고 실내 온도 내려가고 겨울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금방 알아요. 몇 번 그러시다 보면 이 위치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 공기 상태점 여기야. 외기 상태점, 실내 상태점. 25도, 33도. 33도 요거. 25도 요거. 혼합이 된다 했잖아요. 자, 혼합이 됐어요. 이렇게. 두 개가 섞였어. 섞여가지고 어떤 온도를 또 만들어서 혼합 온도를 만들어 가지고 보니까 만들어서 냉각기를 거쳤어요. 냉각기 표면 온도는 7도라 했어. 근데 7도가 안 돼, 이건. 자,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냉각기를 이렇게 거쳤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까지 딱 오면 7도가 돼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기 오면 여기 7도거든. 여기 7도야. 냉각기가 이제 여기서 냉각기를 딱 상대 속도까지 오면 이게 7도야. 요 7도선인데 안 그래요. 10도까지 못 가. 예, 그 말씀 드리고 여기서 이제 이만큼까지 와서 요게 4봐. 외기가 실내가 1번, 외기가 2번, 혼합 온도가 3번이야. 냉각 출구 온도. 이게 냉각 출구 온도입니다. 여가. 냉각 출구 온도가 4번. 도수는 아직 안 나왔어요. 몇 도인가는 몰라, 아직까지. 그것을 다시 제열을 한다 했어. 열을 좀 높여준다 했어. 여름인데 조금 높여줘, 그 공기를. 그래야 될 이유가 있던 거지. 조금 높여줘, 이렇게.
몇 도를 높여준다 했습니까? 5도를 높여준다 했어. 이렇게 높여줘. 그러니까 요 공기를 극기하는 거예요. 이리로 이렇게 실내로 이렇게. 자, 요 공기를 요것을 여가 5번이야 이제. 요 4번이고 여가 5번. 이 5번을 실내로 극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5번의 공기량 보고 치출량, 극기량, 송풍량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요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내용인 즉. 자, 그러면 이런 뜻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을 좀 아셔야 되느냐? 이거 좀 지우고요. 실내 현열과, 즉 지금은 공조기하고 습공기선도의 서로 이렇게 그걸 공부했어요. 그러면 실내 현열부하, 이 낱말뜻을 좀 정확히 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실내 현열부하, 중요한 건데 그게 무엇이냐? 이런 겁니다. 자, 부하가 뭐냐? 부하는 어떤 짐을 진 거예요, 지금. 짐을. 영어로는 로드, LOAD인데, 짐을 진 거예요. 부하, 어떤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줘야 돼. 부하가 걸렸으니까. 여러분, 부하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머리에 복잡하면, 부하 걸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해결해 줘야 돼. 예. 어떤 부하, 어떤 게 많이 지금 걸려 있어. 실내에 이런 현열 부하라는 것이 꽉 지금 걸려 있어, 실내에. 예. 실내에 이 현열 부하라는 것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현열이 뭔가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처음 들으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주 설명할 테니까, 현열하면 이것도 굉장히 깁니다. 그냥 잠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이 있어. 물을 비교할게요. 물이 0도가 있는데 0도씨야. 이게 100도씨를 끓어. 수증기로 변하죠? 여기 이전은 얼음이지. 여기가 0도니까. 0도씨니까. 그러면 0도씨 얼음도 있고 0도씨 물이 있어. 얼음은 0도니까. 0도 얼음이 바로 녹으면 0도 또 물이야. 자, 그 물을 0도 물을 끓여. 이렇게 30도로 만들 수도 있고 80도로 만들 수도 있어요. 100도로 끓어. 이렇게 이 0도 물이 온도를 이렇게 증가할 때, 또 100도 물이 감소할 때, 그때 인외로는 안 되잖아요. 어떤 거 외부 열을 주거나 찬 공기를 주거나 뜨거운 공기를 줘야 이 물이 더워지거나 차지게 한단 말이야. 요때 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온도 변화에 관여하는 열을 현열이라고 해요. 현열. 꼭 물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100도씨 끓는 물이 수증기로 변하거나 0도 얼음이 물로 변할 때, 이럴 때 관여하는 열이 잠열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계셔. 자, 현열은 처음 들으시는 분은, 현열은 물 0도가 100도씨 될 때, 100도씨 물이 0도씨 될 때 어떠한 열이 관여하지 않으면, 찬열이 관여하든지 뜨거운 게 관여하든지 관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관계하는 열을 현열, 나머지는 요때 잠열. 잠열은 100도씨 물이 수증기로 변하거나 0도씨 얼음이 0도로 변할 때 관여하는 열이 잠열. 이렇게 무슨 아시고 계셔? 자, 그러면 실내 현열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제 영상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하지 않다겠어요?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는 것을 아셔야 돼. 실내 가옥이야, 이게 가옥. 여러분 집이야. 집에 지금 여름이야. 여름에는 외기에서 뜨거운 막 바람도 들어오고 벽체에서 열도 들어오고 그래요. 열. 지붕에서도 돌아. 열.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도 돌아. 이렇게. 그리고 각종 전자제품이 있어, 실내에. 그리고 조리대가, 싱크대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열 나고, 인체에서도 열 나고 열이 납니다. 또 전등에서도 열 나고. 열 나는 게 많아. 여름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등등 열도 많고, 실내에서 각종 기구에서 열 나는 거, 사람에서 열 나는 거, 조리하면서 열 나는 거, 전등에서 열 나는 거, 이러한 열을 일단 효원열이라고 하자고요. 잡열도 있긴 있는데 일단 효원열이야, 실내에. 이러한 효원열이 많이 지금 부하가 걸려 있어. 도우러 뜨거운 것이 이렇게 온도가 높은 것이 걸려 있잖아요. 효원열 부하예요. 어디? 실내 효원열 부하. 실내에 이러한 효원열이 부하가 걸려 있어. 부하가 걸려 있다는 것은 짐을 딱 지고 있어 지금. 그럼 이걸 해결해 줘야 돼. 이걸 해결해 줘야 돼. 실내 효원열 부하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 줘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여름이니까 외부에서 찬 공기가 딱 들어오잖아요. 에어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에어컨. 찬 공기가 들어와서 이것을 딱 또 제거해 주잖아요. 이렇게. 이 실내 효원열 부하를 딱 제거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예. 요 실내 효원열 부하가 요 뜻입니다. 이렇게. 그것을 해결해 주려면 찬 공기, 즉 그러니까 냉각기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실내에다가 극기라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실내 효원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이제 효원열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나중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렇게만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 이렇게. 자, 이렇게 실내 효원열 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기 혼합 비율 외기 대 환기는 1대3이라 있어. 자, 이제 혼합되는 공기량이 환기가 들어오는 양이 있고 외기가 들어오는 양이 있어요. 그런데 100% 환기가 외기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즉 요게 의미는 외기가 하나 들어오면 환기는 3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뜻은 예를 들어서 외기가 100kg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무게를 따져가지고 환기는 1000kg, 4000kg이 들어온다, 3000kg이 들어온다는 얘기 이 뜻입니다. 이게 바람이 공기 뭐 킬로그램도 되고 메타 삼성도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비율 1대3, 1대4 이렇게 주어질 때 있고 요 들어오는 공기 비율이에요. 이게 요거. 근데 외기가 적고 환기가 훨씬 많아요. 거의 3배 내지 4배를 주어 이렇게 비율로 하든지 실제 무게나 양으로 따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주어져. 거의 이렇습니다. 거의 1대3이 가장 많고 1대4도 있어요. 그 뜻이에요. 그게. 환기와 외기가 합해가지고 혼합이 될 때 그 혼합 공기를 환기가 훨씬 많다는 거, 외기가 훨씬 적다는 거, 그 뜻이에요. 냉각코일 표면 온도가 7도. 자, 요 냉각코일 표면 온도가 7도야. 그러니까 이 냉각코일 지나면 7도가 돼야 돼. 요 혼합 온도가 7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건 좀 이따 나옵니다. 바이패스 팩트가 뭐냐? 바이패스 팩트가 0.1이 있는데 요거 자 저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요거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요 냉각기야. 요 냉각기. 그럼 공기가 혼합 공기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혼합 공기가 예를 들어서 뭐 20한 7도라고 가정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냉각기를 통해 냉각기 온도가 7도라 있어. 그러면 27도의 혼합 공기가 냉각기
이 7도의 냉각기를 통과하면 여기가 7도가 돼야 돼. 출구 온도가. 냉각기 출구 온도가 7도씨가 되는데 안 그래요. 뭐 때문에? 요거 때문에. 바이패스 팩트가 무슨 얘기냐? 바이패스 팩트가 요게 27도가 이 7도의 냉각기를 딱 거치면은 7도가 되죠. 이렇게. 근데 일부는 바이패스를 해. 사이기로 싹 빠져. 이거 거치지 않고 7도 이 냉각기 거치지 않고 27도로 들어온다. 이렇게. 또 이런 사이 27도로 들어와. 이렇게. 소수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건 정확히 7도고 나머지 일부가 27도로 들어오니까 모두 7도가 안 되지. 왜? 이거 상쇄시켜줘야 되지. 예. 바이패스가 그 얘기입니다. 그게 0.2를 사용해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예. 이해가 가시죠? 예. 많이 들으시고 많이 이렇게 나중에 풀어보시면 압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기초과정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무심코 들어가도 다 입력이 됩니다. 그런 뜻이고. 자, 공기 비열. 이건 암기사항인데, 이 뜻부터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요 공기 비열이 1.0이라고도 하고 1.01이라고도 해요. 이건 주어집니다, 이렇게. 여기는 1.0으로 주어졌네. 1.0 kJ per kg K라 했는데, 요 뜻은 공기 1kg을 1도 올리는데 1.0 kJ의 에너지가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네. 공기 1kg을 1도씩 올리는데 드는 에너지가 1.0 kJ이 든다 이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혼합 온도를 구해라고 그랬어요. 혼합 온도. 요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혼합 온도 구하는 건 공식이에요. 공식. 아주 공식처럼 간단한 공식이에요. 요거와 요거의 혼합 온도 구하는 것은 공식이야. 아까 또 말씀드렸지. 이렇게 되면 요거 구하는 거면 요거 혼합 온도, 요거 3번 공식처럼 암기하셔야 돼. 공식처럼이 아니고 공식이야. 혼합 온도는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은 분모에다가 이 외기와 환기의 양을 써요. 얼마나 들어오느냐. 근데 여기는 양이 아니고 비율을 줬어. 그럼 비율을 쓰면 되는 거예요. 1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비율 더하면 공기량이면 양 쓰고 더하면 되고. 근데 여기는 비율로 있으니까 비 쓰고 나중에 더하면 됩니다. 4지 이건. 그리고 외기는 외기끼리, 환기는 환기끼리 곱하는 거예요. 외기 곱하기 외기 온도. 외기 곱하기 외기 온도 33. 이렇게. 같은 거는 같은 것끼리 곱하면 돼. 또 실내 온도는 환기는 실내 온도끼리 25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꼭 쉽게 나와 이렇게. 또 어려운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기초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하면은 계산하면 제가 계산했는데 27도씨가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27도입니다. 이렇게. 27도. 자, 그러면 이걸 잠깐 그리셔야 여러분이 같이 이해가 좀 스공미선도 하고 같이 이해를 해야 나중에 좋습니다. 이게 실내가 1번, 여기가 2번, 요가 혼합공기, 요가 25도, 여기가 33도인데 요가 27도,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된 거예요, 지금. 요렇습니다. 자, 요렇게만 한번 해보고요. 됐어. 그 다음에 냉각기 출구 온도.
그럼 지울게요. 냉각기 출고 온도 어디입니까? 냉각기 출고 온도. 냉각기 입고 온도, 냉각기 출고 온도 여기야. 말씀드렸잖아요. 냉각기 코일 표면 온도가 7도야. 그럼 여기가 7도 돼야지. 27도를 냉각기를 거치면 7도가 되는데 안 그렇다고 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바이패스 팩터가 주어졌어. 여기는 안 주어졌으면 여기가 7도야. 저기 안 주어졌으면. 근데 주어졌기 때문에 7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이것도 공식이야. 냉각기 출고 온도, 냉각기 출고 온도. 자, 이것도 공식입니다. 냉각기 입고 온도, 냉각기 출고 온도, 냉각기 표면 온도, 냉각기 표면 온도하고 무엇을 더하느냐면은 혼합 온도, 냉각기 이게 입고 온도지. 입고 온도에서 냉각기 표면 온도를 빼서 바이패스 팩터를 곱해주는 겁니다. 이거 쉬워요. 요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이건 공식이야. 냉각기 출고 온도 바이패스 팩터 주어졌을 때는 냉각기 표면 온도 플러스 가로 열고 냉각기 입고 온도 혼합 온도죠. 이게 요 혼합 온도 마이너스 냉각기 표면 온도 가로 닫고 곱하기 바이패스 팩터를 곱하라. 이게 요 출구 온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11도가 나옵니다. 11도씩. 자, 제가 안 지웠어요. 여기서 볼까요? 원래는 얘가 7도씩까지 내려야 되는데 이게 쭉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11도까지만 내려와요. 이게 이제 11도 이렇게.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여가 11도라는 거예요. 여가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여기가 11도라는 거예요. 여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답이 뭡니까? 11도지 뭐. 11도씩. 혼합 온도는 27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공식이니까 내용을 일단 아시고, 온도 넣는 건 공식이니까, 거기다 집어넣어야지. 알맞게 제자리 처지에 들어가서. 예. 그렇게만 하시면 어렵잖아요. 우선 이 내용을 파악할 줄 아셔야지. 송풍량을 구하라겠어요. 송풍량을 구하라. 자, 제가 아까 여기 집을 그리고서 각종 더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집을 하나 그려놓고서 이 안에 각종 더운 온도 상승 요인이 많아. 그게 부하야. 그걸 제거해 줘야 돼. 제거. 이 더운 것을 에어컨으로 찬방 공기 틀어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보내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송풍량을. 이 찬 공기를 얼마를 보내줘야 이게 제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보내는 송풍량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극기량, 송풍량, 지출량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 얼마를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 돼. 송풍량을, 공기를. 그것도 이제 내용은 그러니까 이것도 공식이야. 이제 또 공식은 암기해야 되지. 어떤 공식이냐? 제가 이러한 공식이 있어요. Q는 MC 델타 T 있고 로 MC 델타. 제가 일부러 적게 쓰는 거예요. 칸이 없어서 지금. 요게 해결하는 이 송풍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게 요 두 개가. 뭐냐?
어떻게 틀리냐? 우선 틀린 것부터. 요의 공식은 답이 킬로그램으로 나와요. 요건 요 밀도가 요것은 답이 메타 삼수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거 틀고 꼭 암기하셔야 돼. 요것은 답이 킬로그램으로 나오고 이렇게 얼마. 요것은 메타 삼승 얼마로 나오고. 어쨌든 이렇게. 요건 뭐 세크도 되고 아워도 되겠지. 이렇게. 예.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요게 있고 없는 거예요. 로 밀도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선 요거 뜻하는 것을 또 한번 좀 적어 볼까요? 여기다가. 자, Q는 뭐냐? 이것이 실내 현열포입니다. 실내 현열. 실내에 이렇게 많은 열을 가지고 지금 있어. 부하로 있어. 그겁니다, 이게. 요것이. M이, 저게 이제 송풍량이야. 송풍량. 실내에다가, 이 실내에다가 극기량, 송풍량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 치출량, 극기량, 송풍량, 치출량 같은 말이에요. 실내 극기량, 실내 송풍량, 실내 치출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자, 이걸 하시고 이건 또 그러면 지워 다른 것 때문에 송풍량이고 시 이게 비열입니다. 비열. 공기 비열이에요. 공기 비열. 로는 밀도인데 이게 공기 밀도야. 아, 다 주어져 이거. 전부 다 주어집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요건데 온도차인데 요것은 어떤 온도차냐면 요 실내와 요 치출 온도 지역에 1을 보내면 자 실내와 치출 온도의 차입니다. 요 5번 온도와 이게 실내 온도와 요 극기 온도, 뭐 치출 온도, 뭐 송풍 온도 그 차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5번 이 극기 온도가 여기서 극기 온도가 뭐 11도라고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차가 얼마입니까? 14도야. 이게 14도라는 얘기예요. 이런 뜻입니다. 요 온도와 요 온도의 차입니다. 델타 T가. 네. 요게 실내 온도와 극기 온도 차, 극기 차라고 쉽게 쓰자요. 극기 온도 차, 요겁니다. 이렇게 자주 앞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자연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네. 이것은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암기가 돼. 하도 많이 하니까 이게. 예. 자, 여기 직구열은 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거를 이제 마무리해야 돼. 자, 냉각기 여기 출구가 11도라겠어요. 여기 11도 썼잖아요. 냉각 출구 온도 계산해서 11도가 나왔어. 그런데 이 냉각기 출구 온도가 제열을 거쳐서 온도가 좀 높아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5번이 얼마 온도 올라간다 했습니다. 5도가 올라간다 했어. 그러면 11 플러스 열을 다시 올려줬으니까 이 온도가 몇 도요? 16도죠. 16도. 16도가 실내에 치출하는 거예요. 실내에 극기하는 겁니다. 실내에 송풍하는 겁니다. 몇 도 걸? 16도의 공기를. 그러면 온도차는 실내 온도와 극기 온도 차니까 9도가 되겠네요. 요게 9도야. 이 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 델타 T가 그렇습니다. 요게 16도야 이제. 왜? 이걸 5도를 플러스 해주라 했어. 여기 보니까
사실은 아닌데 제가 요거 일부러 만든 거예요, 지금. 원래 문제는 조금 틀려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들어갈까 봐 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해놓은 거야. 그럼 오늘 16도여가 이제. 요거. 극기가. 자, 그러면 직구 이것도 그려볼까요? 여기서 또 어떻게 된 건지. 아, 그림 잘 안 걸리지네요. 그럼 여기서 약간 와가지고 16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내 25도에다가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치출하는 요런 식이에요. 그림이 아주 모양이 나쁘네요. 그래도 이해하시고 보셔. 이거와 이걸 같이 하나의 쌍이니까. 초기 때는 초보자들은 이거와 이거 연관된 뻔히 아셔야 돼. 머리에 항상 같이 놓으셔야 돼. 나중에는 이제 그래야 이 문제가 딱 보여. 이러면 이거 유사하게 딱 떠오르면 풀기가 쉬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직후 송풍량을 구해볼까요? 그 공식은 말씀드렸듯이 Q는 킬로그램을 한 번 하고 한 번은 요렇게 내라겠는데 하나만 해보셔도 돼. 자, 킬로그램 낼 때는 MCT라 했지. MC 델타 T. 근데 여기서 이제 송풍량이라 했잖아. 그럼 여기 위주로 이제 이항을 해야지. 그러면 M은 C 곱하기 델타 T분의 Q. 실내 현열분화 비열 온도차죠. 자, 그러면 이걸 숫자를 써보자고요. C가 얼마입니까? 1.01. 단위를 써줘야 돼. 1.01인데 여기는 1.0으로 나왔어요. 킬로줄, 킬로그램, K 곱하기 자 델타 T는 실내 온도와 이 치출 온도의 차라겠어. 치출 온도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16도로 나왔어. 그러면 25-16 되면은 도시 25-16은 얼마입니까? 9죠. 9. 9도씨가 들어가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 실내 현열 부하예요. 여기 실내 현열 부하라 했으니까 25,000와트라고 주어졌는데 여러분 요걸 또 이제 아셔야겠지. 자, 잠시만 여기요. 와트가 동력의 단위인데 이 와트가 이제 앞으로 자주 나와요. 요것은 아주 아시는 분은 줄퍼 세크입니다. 이게 줄퍼 세크예요. 이게 줄퍼 세크. 네. 여기는 줄퍼 세크로 변해가지고 하셔야 돼. 일단 이게 와트 대신에 이게 들어갑니다. 하시다 보면 나중에 자 줄퍼 세크야 이렇게 이제 변했어.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여기서 또 작업을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 1m 나누기 1cm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나눌 수 있어요? 안 되지. 단위를 통일해야 되지. 이것을 센치로 해주든지 이것을 메타로 해주든지 해줘야지. 즉 무슨 얘기냐? 센치를 이제 1m를 하여튼 메다를 센치로 하든지 100cm 1cm 이 답이 되잖아요. 센치니까 이렇게 약분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메다로 오든지 센치를 이걸 1m 1cm는 0.01m죠. 0.01m 이러든지 그러면 같은 거니까 약분이 되죠. 단위가 통일돼야 돼. 단위가. 그래야 나누기라든지 곱하기라든지
4층 현상이 가능해요. 단위가 같아야. 요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고요. 여기를 볼까요? 자, 여기는 줄이고 여기는 킬로줄이야. 통일해야 돼. 안 맞잖아요. 줄과 킬로줄은 안 돼. 그럼 여기를 킬로줄로 고쳐주려면 공 3개가 없어지면 되죠. 이렇게. 왜? K는 공 3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돼요. 그리고서 이제 약분을 해볼까요? 아, 이거와 이게 없어져. 요 K가 온도를 표시하는 거예요. 절대 온도. 요거와 여기도 온도 표시지? 없어져. 남는 건 요거와 요게 남아져. 그러면 이제 답은 얼마에 킬로그램 퍼 이렇게 떨어지겠지. 왜? 킬로그램 이렇게. 이거 25 나누기 1 나누기 9 하면 얼마 나옵니다. 25 나누기 9. 1.0은 나누나 마나 1이니까 25 나누기 9 하면은 킬로그램 퍼 세크가 얼마 나와.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 또. 시간으로 물어봤어요. 아우어로. 여기는 초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초당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금 1위로 초당 몇 킬로그램이 실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했어. 시간당으로 계산해 주라 했어. 그러면 이건 초인데 1시간에 얼마큼 들어가느냐를 계산해 주려면 곱하기 3600 하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네. 답이 문제가 아니죠. 이 과정이 문제예요. 이렇게. 요걸 한번 해볼까요? 똑같아. 근데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저것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밀도가 하나 더 있어. 밀도. 여기 밀도가 하나 안 주어졌는데 제가 일부러 넣은 거예요. 예. 같이 좀 보고 싶어서. 제가 하나는 로 M C 델타 T라 했잖아요. 하나 더 있잖아요. 로. 예. 하나 더 있다 있어요. 제가 로를 넣으려면 곱하기 자 하나가 더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M은 여기다 하나만 더 넣으면 돼. 우선 그렇게 해보자고요. 밀도는 주어지는데 밀도가 얼마냐면 우리가 하여튼 1.2 kg per 메타 3승 요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요게 공기 밀도예요. 요게. 요걸 M을 놓고 이항하면 요식이 되니까 나중에 또 독립적으로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는 전부 다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요거 되고 또 킬로그램 K 남는 거 볼까요? 요거 남고 요거 남고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뭐 메타 3승 퍼 세크로 답이 딱 떨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간당을 계산하라 했으니까 이건 초당이니까 시간당 하려면 3600을 곱해주면은 시간당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는 봤지만 여러분 초보자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 보니까 출제 빈도수가 무척 많아. 별이 5개야. 보니까 이게 5개로 주어졌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요 말 뜻 요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리에다 집어넣으시면 돼. 한꺼번에 많이 하시려면 많이 잃어버립니다. 이번에는 단어 하나만 해도 알자. 이러면 많이 알아져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공조기와 아까 제가 그린 스코미선도와 관계도 서로 좀 이렇게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공부하실 수 이런 거 등등을 제가 말씀드렸고, 실내 현혈보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한번 연상하시고 비율이라든지 냉각구를 푸는 데는
이렇게 주어지는데 바이스 팩터가 주어지면은 어떻게 구해야 되겠다. 비열은 그렇고 이런 거 등등을 그냥 끝나면은 대충 머리에다가 한번 슬쩍 지나가 보는 거예요. 1분 동안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1분 동안. 이거 딱 끝나면 여러분 이제 화면 닫잖아요? 그러면 1분 동안 한번 되새겨 봐요, 머리로.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